안녕하세요. 아포입니다. 최근 부동산 차트를 보다 보니까요. 기존에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린 부분 중에 잘못 설명드렸던 부분도 있고, 좀 약간 시황이 확실히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 시황이 달라졌다는 표현이 무엇이냐 하면은, 최근에 좀 고가의 주택은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갖다 상당히 늦추는 경향이 너무 강해졌어요. 특히 서울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 3월 달에 실거래 신고 이루어진 것들 중에 고가 주택들이 이제서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3월 달에 사실상 3월 달의 차트가 제가 4월 달에 볼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았었는데 5월 달이 되니까 3월 달 차트가 갑자기 확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래량도 월 2,000건을 넘어서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4월 달도 지금 현재는 차트가 썩 좋게 나타나지는 않는데요. 사실상 4월달 차트는 3월달 차트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치를 나타낼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제가 지난 방송에서 잘못 설명드린 부분은 무엇이고, 그런데 또 역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제가 지난 11월달, 12월달에 예측했던 부분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어요. 1, 2월달이 바닥이었다. 그리고 3월달은 오히려 반등이 시작됐고요. 그리고 4월달은 훨씬 더 강한 반등이 예상됩니다. 물론 실거래 신고 의무기일이 60일의 갭이 있다 보니까 4월달에 실거래 신고도 6월달이 되어야 총 취합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지금 분명히 부동산 바닥은 끝났다. 그리고 지금은 반등하는 추세에 있다. 아마도 6월달 정도 되면요, 서울의 평균 거래가가 전고점을 넘어설 것으로 그렇게 예측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차트를 보면서 지금 현재 부동산 시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가장 객관적으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서울 25개구 평균 매매거래가 및 거래량 차트입니다. 자, 지난번 계속 이 차트는 제가 설명을 갖다 지속적으로 드려왔기 때문에 짧게만 설명드릴게요. 붉은색 선은 서울 25개구 전체에 대해서 각각의 구, 그러니까 각 구별로 평균 거래가를 갖다 도출한 이후에 그 수치를 갖다가 25로 나눠서 도출한 수치고요. 그리고 푸른색 선은 그냥 서울에 발생된 모든 거래량을 갖다가 평균치를 내서 만들어낸 차트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파란색 선이 붉은색 선을 갖다가 돌파해서 올라갈 때는 서울의 고가 주택들이 많이 거래된 것을 갖다 이야기해 주고요. 그리고 푸른색 선이 빨간색 선 밑으로 내려갈 때는 저가의 아파트 위주로 거래가 많이 되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미 지난 영상에서 더 디테일한 설명을 갖다 드렸기 때문에 본 영상에서는 디테일한 설명을 생략하고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12월 달이 가장 바닥이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1월 달에 살짝 반등을 했다가 2월 달에 다시 가격이 꺾였고요. 3월 달에 갑자기 가격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서울의 평균 거래가는 7억 1천만 원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4월 달에 실질적으로 좀 다시 꺾여서 6억 6천만 원까지 떨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거래량이 아직까지는 약 한 60% 정도 취합되었다. 그런데 저가의 주택만 많이 지금 등록이 되었고 고가의 주택이 최근 추세가 좀 늦게 신고하는 경향이 강해져서 실질적으로 4월 달에 거래량이 전부 다 취합되고 나면은 아마 3월 달에 평균 거래가보다 훨씬 더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지금 보시게 되면 3월 달에 거래량이 2,000건을 넘어섰어요. 2,214건으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고요. 3월의 거래량이 아직 전부 다 취합된 것은 아니다. 지금 실거래 신고 의무기일 60일의 갭으로 인해서 아마도 5월 말이 되어야 3월 달에 거래량이 전부 다 취합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의 거래량이 너무나도 위축되었다 노래를 불렀지만 사실상 지난 리먼 사태 때보다는 그 충격 여파가 강하지는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 리먼 사태 때 서울의 거래량 가장 떨어졌을 때 1163건까지 떨어졌는데요. 올해 2월달 거래량 보니까 1443건. 뭐 시기적으로 봐도 서울의 거래량 위축이
지난 2008년 수준은 아니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평균 거래가가 상당히 상승해 가고 있고 거래량도 급속도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거래량은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언론에서 접하는 거래량은 신고일 기준이에요. 그런데 저는 계약일 기준으로 취합하고 있어서 가장 정확한 거래량은 계약일 기준으로 보셔야 됩니다. 실거래 신고 의무기일 60일의 갭으로 인해서 신고일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실제 거래가 발생된 날짜 기준이 아니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정확하게 보는 건 계약일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서울시 정보광장에서 항상 늘 신고일 기준으로 부동산 차트를 갖다가 공개하고 있어서 좀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신고일 기준 거래량은 오류가 많다 보니까 참고하실 때 이거는 신고일 기준이다 하고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정확한 건 아닙니다. 계약일 기준으로 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다만 계약일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한 60일 정도 차트 취합이 늦어질 수가 있다. 뭐 그 정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4월에 평균 거래가는 아마 7억 1천만 원을 갖다 훨씬 더 넘어설 가능성이 높고요. 이거는 6월 달에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12월 달에 이렇게 거래량이 급감했던 이유, 그리고 가격이 빠졌던 이유, 이 원인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방송에서 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보시게 된다면 서울시 입주 물량이 아주 커다란 타격을 줬습니다. 지난 12월 달에 헬리오시티 9,000세대를 갖다가 유시해서 13,488세대가 입주를 진행했다.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움푹 거래량이 패였던 거고 가격도 하락을 갖다가 보였던 거죠. 많은 분들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 때문에 그렇다, 대출 규제 정책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도 하시지만 사실상 부동산 폭락론자들은 투기꾼들이 집값을 다 올려놓는다라고 하지만 실제 부동산 거래 비중에 있어서는 실수요자의 비중이 훨씬 더 높아요. 그런데 이번 대출 규제가 실수요자들을 규제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가격 충격 여파가 규제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은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타나기에는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현재 투자자들이 매물이 시장에서 싹 다 거쳤어요. 왜? 양도세, 중과세, 임대사업자 활성화 방안 그 부분 때문에 투자자 물건들이 싹 다 거친 바람에 오히려 시장의 매물은 더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실수요자들이 지금 시장에 진입하기에는 오히려 매물 부족 현상을 갖다가 경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이 선호 지역들은 지금도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가고 있는 것이죠. 가격이 전혀 빠지지 않고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이 부분은 매매 거래가로 살펴본 거고요. 다음으로 평당가로 살펴보면 또 어떤 결과치가 나타나는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보신 차트는 서울시 25개구 평균 매매가 N 거래량이었는데요. 이번에 보시는 차트는 서울 25개구 평균 매매 평당가입니다. 자, 평당가를 보시니까 어라? 매매가하고 차트가 확연히 달라요. 매매가는 분명히 2월달 가격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평당가를 보니까 거의 전고점 수준에 다다랐더라. 전고점이 2,980만 원이었는데 평당 전용면적 기준입니다. 지금 2월달에 2,978만 원 거의 근접을 했다. 2월달에 오히려 올랐다. 그런데 왜 평균 거래가 차트에서는 2월달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냐? 평균 거래가 차트입니다. 2월달에 이렇게 하락했던 원인은 바로 2월달에 부동산 심리가 너무나도 위축되다 보니까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소형 평형 위주로만 거래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소형 평형의 평당가가 대형 평형의 평당가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과거 2008년 이전에는 그런 세태가 아니었죠. 과거 2008년 이전에는 대형 평형 때의 평당가가 훨씬 더 높았는데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인해서 대형 평형 때의 평당가가 상당히 낮아졌죠. 그러면서 서울의 소형 평형 때의 평당가가 급등하면서 약 10년 전부터 평당가는 서울의 소형 평형 때 아파트가 앞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자,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서울의 평균 거래 평당가는 2018년 12월 달이 바닥이었다. 그리고 급등하기 시작하면서 3월 달 다시 좀 꺾인 모습을 보였지만 4월 달 다시 상승하고 있다.
3월달 꺾였다는 것은요, 사실상 아파트 평균 거래 면적이 다시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꺾인 것에 불과하고요. 4월달 말씀드렸죠, 앞서. 아직 거래량 취합이 60% 수준이다. 지금 아마 제가 예상하기로는 4월달 거래량이 지금 현재 집계된 거는 1552건으로 나오지만 6월달, 이 4월의 거래량이 전부 다 취합되고 나면은 거의 3000건에 육박할 정도로 거래량이 다시 회복세를 나타낼 것이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4월달 제가 예상하기로는 평당가는 아마도 전고점에 거의 근접한 수준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매매가 역시 지금 4월달 상당히 꺾인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는 지금 아직 고가주택들이 거래량이 취합되지 않아서 나타난 거고요. 이 4월달에 서울 평균 거래가도 7억을 갖다가 훨씬 더 높게 상회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렇게 차트를 갖다가 여러분들께 평균 매매가 그리고 평균 매매 평당가 이렇게 두 개 차트를 갖다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서로 비교해 가면서 서울의 지금 현재 부동산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평균 거래 면적, 이건 서울의 평균 거래 면적입니다. 전용 면적 기준이고요. 스퀘어미터로 표기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84스퀘어미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국민주택 규모, 그러니까 30평대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지난 2월 달에 평균 거래 면적이 74.8스퀘어미터로 줄어들었다가 3월달 다 취합되고 나니까 78스퀘어미터까지 늘어났더라. 물론 3월달 아직 취합 다 된 건 아닙니다. 그리고 4월달 평균 거래 면적이 73스퀘어미터로 나타나는데요. 이거는 앞서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아직 4월달의 거래량이 취합이 다 되지 않았고 대형 평형대 고가의 주택들은 실거래 신고 의무기일 60일을 거의 꽉 채워서 신고하는 경향이 상당히 강해져서 이 부분 4월달의 거래량이 전부 다 취합되고 나면은 아마 80스퀘어미터에 근접할 정도로 평균 거래 면적이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73스퀘어미터로 나타납니다만 4월달에 부동산 경기가 훨씬 더 좋듯이 분명히 해당 거래 면적은 80스퀘어미터로 나타날 것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현재 서울의 부동산 시장 1, 2월 달에 왜 이렇게 하락을 했느냐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은 지난 12월 달부터 헬리오시티 입주를 포함한 13,488세대의 입주가 서울의 부동산 심리를 위축시켰고 그리고 1, 2, 3월 달이 되면서 다시 회복하고 있다. 평균 거래 평당가로는 이미 2월 달에 정고점에 다가섰고 3월 달 약간 하락했지만 이거는 분명히 평균 거래 평당가가 하락한 것은 대형 평형대의 거래량이 줄어들어서 나타난 현상이고 이 부분이 다시 회복되면서 4월 달에는 3월 달보다 더 높은 평균 거래가를 갖다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쨌든 서울의 부동산 바닥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작년 12월부터 2월달까지가 바닥이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3월달 강한 회복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4월달 이보다 더 강력한 회복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은 6월달쯤에는 적어도 정고점을 갖다가 회복하는 수준으로 서울의 평균 매매가가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아포유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여러분들께서 서울의 평균 거래가 및 평균 거래 평당가를 살펴보셨어요. 어떠신가요? 제가 폭등론자라고 많이 오인을 받습니다. 전 부동산 폭등론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부동산 폭등을 갖다 원치 않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폭등은 다시 한번 또 다른 부작용을 갖다 발생시켜요. 그래서 저는 폭등보다는 완만한 상승을 갖다 오히려 더 희망하고 추구하는 사람인데요.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은 폭등의 여지를 분명히 남겨놓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재폭등의 시기가 나타날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이 사실은 저는 상당히 우려스럽고 걱정되는 대목입니다. 또한 아포유가 폭락론자들을 갖다가 너무 씹는다. 폭락론자들을 갖다가 너무 비하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상 폭락론자들이 거짓의 기초에서 허위의 기초에서 혹은 일반화의 오류에 입각해서 너무 많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신보다 더 모르는 사람들을 갖다가 현혹시키고 있어요. 이분들의 논리를 들어보면은 부동산 시장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너무 엉터리 주장들이 많더라.
그래서 제가 폭락론자들에게 현혹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정보, 그게 폭락론자들이 여러분들께 마음의 위안을 주실 수 있다면 그분들의 말씀을 들으세요. 하지만 내가 진실, 그리고 팩트, 수치에 기반한 정확한 정보를 갖다가 원하신다면 제 방송을 신뢰하셔도 좋을 겁니다. 다만 아포유는 여러분들께 어디가 좋다, 어디를 매수해라, 여러분들의 매수 매도에 직접적인 조언 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팩트를 짚어드릴 것은 분명히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은 짧게 현재의 부동산 시황에 대해서 짚어드리는 방송을 진행했고요. 다음 방송 예고, 이번에는 이 예고 분명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3월달, 4월달 어떤 단지들 얼마나 폭등하고 있는지 단지별로 짚어가면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아포유 가족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How long time